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전업주부의 삶을 사는 평범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릴 사연은 1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바로 제 남편의 지독한 여자 이야기예요. 배우자의 분류는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정작 겪어보니 인생의 대박 사건으로 남을 정도입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중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친한 친구와 식사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문득 친구가 잘 아는 남자 사람 친구가 있다며 같이 놀기를 제안하더라고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저는 오케이 했고 친구는 남자 사람 친구를 불렀어요. 우리 셋은 같이 술을 마시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때 서로 동시에 호감을 느꼈어요. 친구의 응원을 받으며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친구는 저희 두 사람을 이어준 1등 공신이라며 늘 자신에게 잘하라며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평생 잘해야 돼. 그날 내가 네 남편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어? 아마 지금 네 옆에 있는 남편이 달라졌을걸? 그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가끔 성의를 좀 보이라고. 솔직히 그런 남편 어디 흔하냐? 인물 좋지, 직업 좋지, 거기다 성격까지 좋아. 내 친구지만 엄청난 로맨티스트잖아.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자랑 같을 수 있는데 친구 말대로 남편은 정말 최고의 로맨티스트였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남편은 대한민국 모든 남편의 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바라긴 최수종 씨 뺨칠 정도였어요. 연애 때부터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남편은 제게 늘 감동을 주며 무한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끔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 때면 늘 우리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 기집애 시집 하나는 잘 갔다니까. 요즘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딨어, 안 그래? 내 말이, 너 진짜 전생에 나라가 뭐야? 지구를 구했나 보다. 남편복 타고 나서 부러워 죽겠다. 우리 남편이 너희 남편 반만 닮아도 내가 업고 다닐 텐데. 참, 그나저나 너희들 주위 소식 들었어? 왜 우리 대학교 때 같이 놀았잖아. 사고 쳐서 먼저 시집 가고. 맞아. 기억나. 그런데 주희가 왜? 대학교 동창 친구들과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제 남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주희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주희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시집간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잊고 있던 옛 친구의 소식을 알게 된 친구가 우리에게 주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주희 남편이 내 남편이랑 아는 사이잖아. 내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주희 이혼했다더라. 사고 쳐서 먼저 결혼한 뒤로 대학도 안 다니고 우리랑 연락 끊어줬잖아. 맨날 싸우면서 지내다가 결국 성격 차이로 끝냈대. 애도 남편한테 뺏기고. 어머, 안 됐네. 부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그럼 연락 한번 해보지 그랬어? 우리 오늘 만날 때 같이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나누면 좋았을 텐데. 에이, 주희 성격이 여기 나오겠어. 자존심 장난 아닌데. 대학 시절 주희와 저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날 친구들과 오랫동안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장된 번호가 아니라서 안 받고 무시했는데 다음 날에도 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발신자의 정체를 알고 난 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혜설아, 나야, 주희. 주희?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반갑다. 잘 지냈어?
내 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어. 대학 때 너랑 친하게 지냈잖아.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잘 지냈지? 나 사는 게 뭐라고 그동안 바빠서 너희들한테 연락도 잘하지 못했다. 참,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한번 볼래? 잘 챙겨주지도 못했지만 너무 보고 싶더라. 그래, 그러자. 나도 너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놀랐지만 친했던 친구와 오랜만에 전화여서 반가운 마음이 컸어요. 친구와 언제 밥 한 끼 먹자고 약속했고 미룰 것도 없이 며칠 후 친구와 만나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주인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참 곱고 예뻤는데 생기발랄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묘한 울적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우린 예전 대학 다닐 때 일을 이야기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주인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애들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 얼마 전에 이혼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알면 정말 놀랄 거야. 내가 미쳤지.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빠져서 덜컥 애를 가졌으니 결혼하는 내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애는 울고 보채는데 집안일은 전혀 안 돌보고 심지어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 준 적 없다? 그뿐이야? 술만 먹으면 그 지랄 같은 성격이 참 사람 힘들게 하더라.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거든. 웬만하면 애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혼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잘 살고 있는 모습 못 보여줘서 참 부끄럽다. 괜찮아. 친구끼리 그게 뭐가 부끄러워? 어디 털어놓기도 힘들었을 텐데 나한테 다 털어놓고 마음 편히 가져. 저는 친구의 이혼 이야기를 들어주며 많이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대화도 나눴습니다. 오래도록 울다 웃다 깔깔거리며 신나게 놀다 보니 마치 대학 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예전부터 서로 잘 맞았던 터라 잠시 끊긴 시간의 공백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둘은 연락도 많이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놀았어요. 나중에는 서로의 집도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죠. 하루는 친구와 우리 집에서 같이 커피 마시며 놀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아, 친구 있었네. 안녕하세요. 주희 씨죠? 어머, 제 이름을 어떻게? 아내한테 친구분 이야기 자주 들었거든요. 처음 뵙는 거지만 왠지 딱 주희 씨일 것 같아서요. 자기 벌써 퇴근한 거야? 평소보다 빠르네. 미리 말해주지. 그럼 나랑 주희랑 당신 쉬라고 자리 피해줬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주희 씨 있다고 불편할 게 뭐 있나. 참, 자기야 이거. 세상에, 예쁘기도 해라. 갑자기 웬 꽃이야? 오다가 예쁘길래 하나 샀어. 예쁜 게 자기랑 똑같잖아. 참,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모처럼 나가서 외식이나 할까? 주희 씨도 계시니까? 아, 아니에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같이 저녁 먹고 가. 그래요, 주희 씨.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남편 때문에 불편하기라도 한지 친구는 서둘러 집에 가려고 했어요. 괜히 우리 부부 사이에 끼고 싶지 않은 듯한 눈치였습니다. 집에 가면 혼자 밥 챙겨 먹어야 하는 친구가 괜히 마음이 쓰여서 저는 더욱 못 가게 붙잡았어요. 같이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가자며 친구를 꼬셨습니다. 제 고집에 친구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며 저희 부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신랑은 저와 제 친구를 고급 고깃집에 데려갔고 고기를 손수 다 구워주며 절 챙겨줬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혜선이 너 시집 잘 갔다고 친구들이 그러던데 그 말이 사실이었네? 남편이 어쩜 이렇게 자상할까?
부럽다, 정말. 우리 남편이 한 자상하지. 자상할 뿐이야. 아직도 너 보는 눈빛이 장난 아닌데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결혼한 지 좀 되지 않았어? 아직도 신혼처럼 보내니까 보기 좋다. 그러니까요. 친구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잡혀 사냐, 점수 따려고 그러냐 하는데 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쁜 거 보거나 좋은 거 볼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아내고 그걸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아내예요. 제가 이 사람을 참 많이 끼고 사랑하나 봐요. 이 감정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드네요. 그럼요. 여자한테는 사랑이 최고죠. 혜선이가 남편을 잘 둬서 참 다행이네요. 저도 이렇게 사랑받고 살면 좋았을 텐데.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하는 게 여자잖아요. 제 전 남편도 이렇게 절 아껴주고 사랑해줬다면 애한테 상처 주면서 이혼 안 했을 거예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착 가라앉았습니다. 친구는 우리 부부를 통해 씁쓸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어요. 친구의 표정에서 그동안의 외로움이 다 설명되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친구와 저를 번갈아가며 눈치 보던 남편은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 더욱 과장되게 행동하며 웃었습니다. 지나간 사람 생각해서 뭐예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건데요, 뭐. 그리고 주희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아내한테 말로만 들어도 참 좋은 분이시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분명히 더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아니면 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요? 제가 무슨... 왜요? 주희 씨 아직 젊고 예쁘시잖아요. 아내랑 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똥차가고 벤초 오라는 의미로 한잔할까요? 울적한 마음도 잠시. 남편의 말에 주인은 어느새 눈물을 걷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앞날을 열심히 응원해주며 기분 좋게 셋이 한잔했어요. 그날 이후 친구는 남편을 편하게 생각했는지 저보다 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셋이서 같이 시간 보내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평소처럼 우리 집을 찾아왔고 주방과 방을 살펴보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왜 그래? 못 찾아? 아니, 내 남편이라도 있는지 해서. 우리 남편? 집에 없지. 아직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그런데 남편은 왜? 아, 그래? 다행이네. 그럼 너 여기 좀 앉아봐. 뭐야, 왜 이래? 대뜸 남편을 찾질 않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질 않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친구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심각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어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널 위해서라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 남편과 관련된 일이야. 우리 남편? 그게 뭔데? 그게 아무래도 내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아. 뭐? 여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내 남편을 봤거든? 그런데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다니더라. 언뜻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랄까?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해서 오해라고 하기에는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 넌 뭐 짚히는 거 없어? 잘 생각해봐. 요즘 남편이 외박이나 야근을 많이 했다던가 수상하게 생각되는 점이나. 글쎄, 그런 거 없었는데 정말 확실하게 본 거 맞아? 다른 사람을 우리 남편으로 착각한 건 아니고?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 남편을 몰라보겠니? 확실해. 내 남편 맞다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남편 조사 한번 해봐. 뭐? 뭘 또 조사까지? 그럼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내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아봐야지. 넌 찜찜하지도 않아? 나라면 펄쩍 뛰고 난리 났을 텐데? 그건 그렇지만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수상하게 느낀 부분도 없었고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얘가 몰라 터졌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원래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다는 거 몰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봐. 내 손에 증거 몇 개쯤은 쥐고 있어야지. 혹시 알아? 나중에 내 남편이 대뜸 이혼하자고 하면 너 어쩔 거야? 그땐 별 수 있니? 원하는 대로 이혼해줘야지. 그런데 내가 증거라도 확실하게 쥐고 있어봐. 그럼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 받을 수 있는 만큼 잘 챙겨받을 수도 있고 이혼하는 김에 복수도 하고 한몫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거잖아. 남편 출퇴근 시간 같은 거 확인하고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그런 거 몰래 뒤져봐. 분명히 뭐가 나올 거야. 남편 몰래 내가 뒷조사라도 하란 소리야? 그럼 그냥 속고만 살 거야? 솔직히 네 남편 너무 다정다감하고 애처가다 했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 뒤에서 딴짓하니까 너한테 더 잘해주는 걸 거야. 의심 안 사도록.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남자들 많다니까. 아무튼 내 말 듣고 잘 한번 생각해봐. 뭐 이상한 점 같은 거 없었는지.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저는 전화를 끊고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사람이 다 멍해지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아닐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꺼림칙스럽게 들추고 싶지 않은 진실이지만 친구 말처럼 알고도 모른 척 바보같이 살 수 없는 현실이었죠.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이때부터 저는 남편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옷장을 뒤졌고 집에 있는 노트북이며 모으며 남편의 물건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마땅히 뭐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에 뭐가 있겠구나 싶어서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남편의 퇴근은 늦어졌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는데 어렴풋이 술과 여자 향수가 뒤섞인 냄새가 풍겼습니다. 자기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이. 미안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을 못했어. 오늘 친구 만나서 가볍게 한잔 했거든. 미리 연락 못하고 걱정시켜서 미안해. 나 얼른 씻고 나올게. 자기는 먼저 자. 알겠어. 참, 핸드폰 줘. 내가 충전시켜 놓을게. 여기. 남편은 망설임 없이 제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씻으러 간 남편 몰래 핸드폰을 살펴보고자 했어요. 핸드폰에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몇 번 시도해보니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암호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남편이 다 씻고 나올세라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진첩도 보고 통화 목록이랑 메시지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 마땅히 의심갈 구석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이날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친구는 뻔하다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역시 내 남편 보통이 아니네. 미리 다 지워놓고 집에 들어간 거겠지. 원래 바람 잘 피는 남자들은 집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핸드폰 정리 싹 다 한다잖아? 아니면 혹시 내 남편 핸드폰 2개 아니니? 하나는 평소 사용하는 용도고 하나는 애인용으로 쓰는 남자들 많다잖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네가 뭐 잘못한 게 아닐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마땅히 뭐 의심스러운 구석도 없고 그렇다고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 남자가 용을 쓰면서 머리 굴리는데 당연히 안 나오지.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전문가?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흥신소에 맡기잖아. 그 사람들은 계속 남편 감시하면서 누구 만나면 사진도 막 찍고 그러던데. 너도 한번 흥신소에 문의해봐. 혹시 알아? 그날 내가 본 것처럼
내 남편이 딴 년이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라도 찍힐지. 살다 살다 흥신소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기감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찜찜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저 자신을 괴롭힐 거라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이 영향이 우리 두 부부 사이에 큰 화를 불러올까 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흥신소를 알아보았고 남편의 뒤를 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2주가 채 안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남편분 뒤를 좀 캐봤는데요. 아무래도 바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동선도 집 회사 확실하고요. 그래요? 그럼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건 아닌 거네요?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딱히 보여지는 증거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이 바닥에서 이런 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사이즈 나오죠. 아무래도 남편분은 바람 안 피우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뒤를 더 캐보길 원하시면 며칠 더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계속 주시했고 사람까지 시켜서 남편의 뒤를 캐봤지만 뭐 하나 뚜렷하게 나온 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그동안 괜한 오해를 했다는 생각에 저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참 다행이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어. 역시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나 걱정돼서 말해준 건 고마워. 덕분에 우리 남편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남편 뒤 캐보는 걸 그만두겠다고? 응, 그래야지. 뭐 더 나올 게 없잖아. 제 말을 들은 친구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콱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갑자기 절 쏘아보며 말했어요. 넌 정말 바보구나. 고작 이 정도로 포기할 생각을 해? 숟가락으로 떠서 코앞까지 가져다 주는데 그걸 못 받아 먹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왜 이래? 어쩔 수 없네. 내 입으로 밝히는 수밖에. 아무리 사랑이 좋더라도 친한 친구 등에 칼 꽂고 싶지 않았는데 평생 좋은 친구로 남고 싶었어.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네. 미안하다. 네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내 연녀 실은 나야. 뭐? 친구의 말을 듣고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나 싶다가도 친구의 표정과 분위기는 새삼 진지했어요. 묘한 긴장감으로 손에 땀이 다 쥐어졌습니다. 친구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네 남편이 그러더라.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린대. 너랑 얽힌 재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난 그거를 못 보겠더라고. 돈이 뭐 대수야? 나 네 남편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 사랑해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랑 내 남자 떼어놓으려고 너한테 여자 있다고 흘린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럴 거라는 걸 눈치라도 챘는지 모든 증거를 깔끔하게 지웠나 봐. 사람 시켜서 뒷조사까지 했는데 뭐 하나 걸리는 게 없는 거 보면. 그동안 꾸준히 만나면서 데이트도 하고 우리 집에다 자주 드나들었거든. 아니면 네 남편이 역으로 네가 고용한 사람한테 돈 찔러준 거 아니니? 입막음 하려고 말이야. 어쨌거나 뭐 이젠 상관없게 됐네. 내 입으로 다 털어놨으니 말이야. 이제 알겠지? 네가 철석같이 믿는 네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 거. 원한다면 내가 증거 보여줄 수도 있어. 우리 집에 내 남편 속옷도 있는데 보여줄까? 말도 안 돼. 남편이랑 네가 어떻게 나 몰래? 내가 말했잖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아무쪼록 내 옆에서 사랑 없이 빈 껍데기로 있는 내 남편 그만 붙잡아 두고 이혼해. 너도 그게 낫지 않겠니? 사랑 없이 산다는데 얼마나 지옥인지 말이야. 이건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충고야.
돈이고 뭐고 내가 다 가져가고 내 남편만 나한테 보내. 그럼 평생 내 눈에 안 띄게 우리 둘이 알아서 살 테니까. 큰 충격에 빠진 저를 두고 친구는 씩 웃으며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충격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믿었던 친구와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핸드폰이며 뭐며 다 꺼버렸습니다. 갑자기 짐을 챙겨서 온 딸을 본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애써 별일 아니라며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친정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며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혼까지 고려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딴 생각하지 않도록 일에 더욱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더니 회사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정혜선 나와! 야 정혜선! 너 안 나와? 아! 이것 좀 놔보라고! 정혜선한테 볼 일 있어서 왔다니까? 친구는 경비 직원에게 붙들린 채로 발악하고 있었고 저는 그 광경을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와 눈이 마주치자 다짜고짜 제게 쌍욕을 날렸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그렇게 버틴다고 뭐가 해결돼? 내가 다 말했잖아. 네 남편 내 남자라고. 왜 계속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건데 왜? 그렇게 빈 껍데기라도 붙들고 살고 싶냐? 구질구질하게 사랑 못 받고 살아도 좋냐고 이 한심한 년아. 네 남편이 너 같은 년 진린데 미안해서 좀 잘해줬더니 좋아 죽는다면서 너 같은 년 상대하기 참 쉽다더라. 넌 이런 말 듣고도 좋다고 옆에 있고 싶어? 이 속도 없는 년아? 남의 남자 그만 쥐고 있으란 말이야! 회사 사람들이 다 알도록 악다구니 쓰며 소리치는데 부끄러움도 잠시였어요. 친구에게 이런 독한 모습이 있었나 새삼 놀라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경비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갔고 저는 더 회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급하게 반차를 쓰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르고 좀 쉬려고 집에 가는데 친정집 앞에 서 있는 남편과 딱 만났어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자기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이 계속 처갓집에 있었어?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무슨 일 난 줄 알고 걱정했잖아. 그리고 전화기는 왜 꺼놓은 거야? 남편은 저를 몹시 걱정하는 사람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증스러움과 분노를 느낀 저는 남편을 거칠게 밀며 소리쳤어요. 가증스러운 연기 그만해. 내가 없어져 주니까 좋잖아. 내가 상대하기 쉬우니까 계속 이러는 거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연락도 없이 사라져놓고 첫마디가 그거야? 대체 그동안 왜 그런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 좀 해보라고. 나한테 뭐 화난 거라도 있어? 그런 거야? 연기를 이렇게 잘했었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구니까 소름 끼친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말 안 했어? 나한테 다 밝힌 거? 뭐? 오늘 내가 회사에서 무슨 수모를 겪었는 줄 아니?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회사에서 찾아와서 이혼 안 해주면 가만 안 둘 거라고 난동 피고 갔어. 덕분에 난 회사 사람들한테 내 가정사 다 까발려줬다고. 나 몰래 둘이 눈 맞아놓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대체 얼마나 날 비참하게 할 셈이야? 내 친구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 하겠니? 뭐 바람? 무슨 바람? 내가 당신 친구랑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는 거야? 모르는 척 그만하라고 했지? 왜 주희랑 바람 피울 때는 언제고? 나랑 이혼할 생각은 없니?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재미삼아 만난 사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기 친구가 그랬어? 나랑 본인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참나.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얼빠진 사람처럼 묻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이내 제 손목을 잡고 집에 가자며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텼어요. 이거 나! 내가 거길 왜 가? 이거 안 나? 제발 한 번만 나 믿고 따라와줘.
내가 다 사실대로 말해줄게. 변명 아니고 그저 당신한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대체 뭘 하려는 생각이야? 삼자대면 할 거야, 그 여자랑. 남편의 힘을 이기지 못한 저는 결국 손에 이끌려 차에 탔고 남편과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친구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서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할 말 있다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기껏 빨리 왔더니 제가 여긴 왜 있는 건데? 나랑 단둘이 보자는 거 아니었어? 무턱대고 날 집에 데려와서 삼자대면 하자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말이죠. 내 앞에서 둘의 사랑을 고백이라도 하려는 건지 아니 꼽게 느껴지고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나한테 제발 해명할 기회를 줘. 금방이면 돼. 해명? 무슨 해명?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내가 다 아는 마당에 변명으로 둘러대봐야 좋을 게 있겠니? 뭐라는 거야, 인연이? 그래, 알면 꺼져. 여기서 당장 꺼지면 되잖아? 내 남자랑 내 사이에서 그만 회방 놓고 얼른 꺼져버리라고. 친구는 다시 한번 발악하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더니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친구는 순간적인 힘에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라 놀란 저는 그저 굳은 채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는 맞은 뺨을 감싸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저녁 감싸고 도는 거야? 미쳤어? 네가 사랑하는 건 나잖아. 그런데 어째서 저녁만 감싸고 도냔 말이야? 잘 봐.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네가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바로 나잖아. 착각하지 마.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내를 봐서 참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이젠 나도 못 참아. 더 이상 미친 짓 그만하고 여기서 결판을 내자. 당장 무릎 꿇고 내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있지도 않은 일 꾸며내서 우리 부부 사이에 회방 놓고 내 아내한테 상처 준 죄 당장 다 고백하라고.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있지도 않은 일이라니? 여보,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나 당신 친구랑 바람 피운 적 한 번도 없어. 알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내가 뭐하러 당신 두고 딴 여자한테 한눈을 팔겠어?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동안 왜 이상하게 굴었는지 단번에 이해되더라. 당신도 나도 저 여자한테 말려들었던 거야. 뭐? 그게 사실이야? 정말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친구가 제게 한 말이 다 뭐였는지, 날 현혹하려 한 부채질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음만 우왕좌왕했어요. 사실 자기랑 자기 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난 뒤부터 시작됐어. 그동안 자기한테 말 못했지만 자기 친구가 날 끈질기게 스토킹하다시피 쫓아다녔거든. 몇 번은 고민 있다고 술 좀 사달라고 하더라. 난 자기 없이 따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나중에는 자기 문제로 의논할 게 있으니까 단둘이 보자고 하더라고. 순간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나갔는데 내가 속았던 거였어. 자기 이야기는커녕 나한테 본인 마음을 고백하더라. 그때 내가 핸드폰이 꺼져서 연락 못했다고 늦게 들어온 날, 그때였어. 계속 같이 있다간 저 여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서 얼른 도망쳐 나온 거야. 그 다음부터는 틈만 나면 전화하고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 나중에는 자기 없을 때 우리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몇 번이고 경고했어. 그만하라고. 이러는 거 자기가 알면 큰 상처받을 거라고 부탁했어. 그런데도 저 여자는 나 몰래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우리 사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뭐? 그게 전부 사실이야?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진작 말했다면 좋았잖아. 미안해. 당신이 많이 좋아하고 의지하던 친구잖아. 친구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건 괜찮지만 당신 마음 아픈 건 도저히 못 보겠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저 미친 여자를 피하면서 지냈어. 그때는 그게 당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진작 당신한테 알리고 매듭 지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너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이야? 정말 네가 그동안 날 가지고 놀았니? 내가 네 남편 좀 사랑하면 안 돼? 난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이혼했어. 근데 넌 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대학교 때 너보다 내가 더 예뻤고 인기도 훨씬 많았어. 그런데 왜 난 이렇게 살고 있고 넌 좋은 남편 만나서 부럽게 살고 있냐고.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네 남편 뺏으려고 했다. 왜? 나도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권리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야, 저 여자랑 헤어지고 나한테 와. 내가 잘해줄게. 내가 쟤보다 더 예쁘잖아? 솔직히 나한테 마음이 조금 더 없었어? 아니잖아. 너도 날 좋아했잖아. 구슬픈 비명이 섞인 악다구니로 답하는 친구의 말에 저는 같은 여자로서 짠하면서도 배신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눈물은 두 뺨을 타고 미친 듯이 흘렀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에 결국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니? 친구라면 서로의 행복에 같이 기뻐하고 박수 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 내가 네 앞날을 얼마나 기도했는데 넌 어떻게 내게 칼을 휘두를 수 있니? 넌 이제부터 내 친구도 뭣도 아니야. 시궁창에 굴러다니는 너 같은 거 내 친구 될 자격 없어. 거기다 경찰 조사도 같이 받게 될 거야. 내가 당신 스토커로 고소했거든. 그동안 당신이 날 열심히 괴롭혀준 덕에 증거 자료는 넘쳐났어. 경찰도 빼도 박도 못할 거라고 하더라. 내 아내와 나한테 저지른 만행들 결국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같이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다신 내 아내한테 년이란 소리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남편이 고소했다고 하자 친구녀는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리더니 불안한 표정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엉금엉금 남편 앞까지 기어가더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고소까지는 하지 말아줘. 나 고소당하면 안 돼. 내 딸 찾아오려면 내가 잘 지내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고소당하면 양육할 자격이 안 돼서 다신 내 딸 못 볼 거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힘들게 하고 귀찮게 군 거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다신 두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들렸어. 용서는 내 아내한테 구해야지. 난 아내 말만 들어서 이 사람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고소 취할 생각 없거든? 친구녀는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황급히 제 앞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혜선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난 단지 네가 너무 부러워서. 나도 너처럼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싶었나 봐. 네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게 부러우니까 내가 너한테 미친 짓을 했어.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을 가지려 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네가 하라는 거 군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네 남편 고소 좀 취하게 해줘. 싫어.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았으면 네 가슴에도 대못 하나 박혀야 공평한 거 아니야? 네 아킬레스건은 딸인가 본데 이러고 사는 거 네 딸도 아니?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야지. 고소 취하는 꿈도 꾸지 마. 죄를 지었으면 받는 게 합당한 거니까. 친구녀는 울며불며 등 돌린 절 애타게 불렀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갔고 때마침 도착한 경찰의 손에 의해 친구녀는 스토킹죄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뒤 남편은 방 안에 들어와 혼자 울고 있는 절 꼭 안아주며 달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게 싫어서 참았던 건데 내가 참 부족했어. 남편으로서 당신이 힘들지 않게 울타리 쳐주면 되는 거였는데 말이야. 비록 친구는 잃었지만 날 향한 마음은 잃지 않은 거지? 나 정말 당신 두고 한눈 판 적 없어. 아니, 앞으로도 한눈 안 팔 거야. 나한테 여자는 오직 당신 하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할 사람도 당신뿐이야. 혼자서 속 끓이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뭐든지 옆에서 함께 헤쳐나가자. 내가 더 미안해. 당신을 못 믿었어. 진작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됐는데 그걸 왜 못했지? 뭐가 두려워서 피했는지. 내가 정말 미안해. 이날 우리 부부는 진실을 직시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녀는 예정대로 벌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놀랄까봐 증거를 끝까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문자며 편지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까지 주장했고 큰 무리 없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아기를 품고 보복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적금 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그 후로 친구녀는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주변 친구들도 소식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마 끔찍하게 사랑하는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됐다는 자책감으로 후회와 반성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겠죠. 저 또한 사랑하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친구년의 꾀에 속아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한 게 후회스러웠어요. 한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꽤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든든히 제 옆을 지켜주는 남편 덕분에 지금은 회복해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가스라이팅 당할 줄 몰랐는데 정말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